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주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재원입니다. 자, 고지라 -1 지금 일본에서 개봉했죠. 2023년 11월 3일에 일본에서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이거는 고질라 70주년 기념작이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2024년이 고질라의 70주년인데 대충 어른의 사정으로 2023년 말이 70주년 기념작이 됐습니다. 본가 고질라에. 자,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일본 가서 보고 왔는데 오사카 여행 간 김에 보고 왔어요. 스크린X에 이 고질라 -1 잡지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질라 스토어를 들려서 고질라 스토어도 한번 들려서 이 신고질라 쇼핑백도 있고 샀지만 그래서 괴수 컬렉션이죠. 6호 샀습니다. 6호. 자, 일단 스포일러 없는 이야기 간단하게 어떤 영화인지, 이거 국내 개봉할 수도 있고 VOD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는 이야기부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스포일러 없는 이야기는 제가 그 영화 보고 난 직후에 일본에서 라이브 켜갖고 하긴 했는데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이 영화 일단은 재밌고 없고를 떠나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뿌뚝배님 어서오세요. 이게 시기가 저기죠. 1947년이죠 47년 48년 해갖고 1950년 되기 전입니다. 구일본 제국이 미국에게 매운맛을 보고 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커뮤니티에서도, 고질라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우익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막 싸우고 좀 난리가 좀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제가 참여할 건 아니고, 일단 우익적인 요소 없다. 우익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익적인 요소 하려면 이제 일본의 그 전쟁을 미화한다던가, 특히 우익적 요소가 들어가려면 그래거든요. 대동아 공영권이라던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는 중일전쟁, 한반도라던가 기타 아시아 국가 침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음습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냥 지들이 선빵친 건 얘기 안 하고 일본의 전쟁이 났었다, 일어났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 일어난 건 사실인 건데 사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건데 뭔가 당한 것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묘사는 이 작품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일본 육군 거의 안 나오고, 일본 육군도 거의 안 나오고, 일본 해군이 나오는데 아주 잠깐 나오고요. 별 의미 없음.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묘사가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 귀한 걸 몰라갖고 갈아 넣었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지라 퇴치를 일본군이 안 하고 민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초들이 합니다. 민초들이. 그래서 국뽕 없고, 그러니까 그 네이션, 국가, 일본국이라는 그 국가에 대한 국뽕은 전혀 없고요. 그냥 자기네 고향 사람들, 우리네들에 대한 그런 애양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논란의 요소 뭐냐, 자세한 건 스포일러인데 1947년이거든요 배경이. 근데 정확히 말해서 메인 배경은 47년이고 45년부터 47년까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와 직후임.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일본의 도쿄 대공습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으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일본인들이 죽은 건 정말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억울하게 맞은 건 아니다. 특히 핵은 맞을만 해서 맞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도쿄화 당한 직후라서 르메이 센세, 도쿄 사는 사람들의 일행이, 그러니까 완전히 도쿄화 당해갖고는 이제 다시 어떻게 악다구니로 살아가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안 입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절에 일본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게 꼬일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나라 6.25 전쟁 묘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비슷한데 그 결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도 사실 침략당한 전쟁이지 우리가 침략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네들이 침략한 전쟁 때문에 자기네들이 궁핍하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꼬일 수는 있는데, 이 뉘앙스를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침략을 당해갖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더 이상은 침략 네이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쟁 끝났고 힘드네요, 딱 이런 묘사라서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은데 싫어할 사람들은 뭐 여전히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쵸. 그러니까 그 멘탈이 나갔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잘못된 전쟁 그로 인한 우리의 뭐 피해 의식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게. 자 그리고 재밌느냐? 재미있습니다. 볼만해요. 망작은 아님. 수작 정도? 평작이랑 수작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평작이랑 수작 정도? 2010년대 나온 작품들 이후로는 뭐라 그럴까? 오락성으로 따졌을 때 몬스터버스가 압승이고 그 드라마적인 걸로 봤을 때 인간 파트의 이야기의 짜임새는 마이고즈가 압도적입니다. 수평작. 수평작일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신고질라와의 비교. 결이 다릅니다. 신고질라랑은 사실 저는 우위를 못 내리겠는 게요. 일단 신고질라는 특무부대 이야기죠. 특무기관. 그 괴수를 퇴치하는 특무기관의 이야기라서 그 국가기관의 이야기라서 전대물 괴수물 특촬물이 될 수도 있고 풍자국. 행정이나 뭐 정치에 관련해서 풍자국이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마이고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했어요. 신고질라는 이 장르로서의 이야기 드라마가 괜찮았고 고질라 마이너스 원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족 이야기 정확히 말해서 심파극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았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족간 파트라 그래야 될까? 어쨌건 사람이 족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익이 절대로 아닌 게 불쌍해 보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닌 거고 군 자체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고 민간인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오락성은 일단 몬스터버스 압승인데 드라마적 이야기는 고질라 마이너스 1이 압승이고 신고질라 비교를 했을 때는 서로 결이 다르다. 서로 결이 달라서 우위는 못하겠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서로 그 신고질라는 그 특촬물 그리고 이제 그 특무기관의 이야기로서 충분히 성공을 했고 마이고즈 같은 경우에는 가족 이야기 심파극으로서 성공했다. 그리고 고질라 어땠느냐? 작은 고질라가 50.1m죠. 정확히 말해서는 50.1m짜리 작은 고질라인데 그 다른 고질라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크다고는 안 느껴져요. 이 당시에 이제 뭐 큰 건물도 없고 뭔가 거대한 무언가도 없기 때문에 고질라가 어쨌거나 커 보입니다. 사람들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라이브 때도 언급을 했지만 그 열선 장면이 끝내주죠. 그러니까 신고질라랑 거의 삐까 뜨는 것 같아요. 신고질라랑. 근데 열선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열선 이거는 자세한 건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리고 그냥 야생동물에 좀 가깝다. 야생동물에 가깝습니다. 고질라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의 서사에 헤이세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헤이세이 스타일이랑 많이 유사한데 인간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고질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물이라던가 인간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캐릭터성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고질라가. 이게 묘사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GMK처럼 그러니까 작정하고 박멸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고 야생동물적인 느낌인데 조금 거친 야생동물인 거죠. 앞에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긴 해요. 막 그 꼬리로 갈아버리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 하나하나 조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거죠. 건물을 부수다가 사람들이 같이 갈려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 1954년 고질라 오마주 장면이 나옵니다. 1954년 고질라 오마주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건 이제 스포일러로 리뷰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건물을 그냥 파기적으로 부숴요. 패대기 치고 꼬리로 이렇게 그냥 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휘말려서 죽는 거지 우수전쟁의 트라이포드처럼 작정하고 박멸하는 게 아니에요. GMK라던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가니까 물어보고 뜯어보는 거지. 근데 그게 좀 거친 거지. 초대 고질라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거칠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 인간들 박멸하는 건 아니다. 헤이세이 시리즈 고질라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는 길에 건물 있었으니까 좀 부숴주고 공격하니까 열선 한번 쏴주고 그런 느낌이에요. 고질라는. 예. 그래서 신의 분노라기보다 이게 신고질라랑은 달라요. 또 신고질라는 진짜 약간 태풍 같은 느낌이라면은 태풍이나 헤일 같은 느낌이라면 이번에 마이고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재해긴 한데 그런 거죠. 이거 지금 이거 어떤 고질라가 셀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체급 자체는 별론데 이 열선 화력이 끝내줘갖고 열선 화력이 제가 보기엔 거의 신고질라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선 화력이.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 게 있을까? 고질라 어땠느냐, 재미있었느냐. 단점? 자, 고질라 분량이 은근 좀 적다 그래야 될까? 예고편에 나온 게
그 상륙한 게 예고편에 안 나온 것도 많거든요. 예고편에 안 나온 것도 많은데 예고편에 나온 게 거의 다다. 그래서 좀 살짝 실망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 분량 많다. 정확하게는 심파극이죠. 이게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뭐야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 우리 일본이 그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너무 슬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국 영화식 심파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포일러 리뷰에서 뭐 요정도? 그리고 이게 웃긴 게 해상 CG가 더 힘들거든요. 해상 CG를 구현하기 힘든데 물 CG는 진짜 개 좋아요. 물 CG는 고질라 몸에 물 흘러내리라던가 파도 치는 거라던가 그 CG는 개 좋습니다. 근데 육상에 묘사되는 CG는 조금 아쉬워요. 빛에 대한 묘사라던가 뭐 요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영화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몬스터버스랑 신고질라 중에 뭐가 더 낫느냐? 사실 제 생각에 비슷하다고 봐요. 서로 추구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 하고자 하는 면에서 잘한 것 같아요. 몬스터버스는 슈와 시리즈에 가까운 느낌이고 신고질라는 현대적인 초대 고질라의 재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고지는 약간 초대 고질라 느낌은 최대한 비슷하게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 인간들의 이야기 그 심파 뭐 그런 건데 어쨌거나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잘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전부 다 괜찮고 예,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저기 마이고지가 뭐 역대 최고의 좀 2010년도에 최고의 고질라다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괜찮은 영화고 국내 개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첫 번째로 신 울트라맨도 그렇고 신고질라도 그렇고 고질라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잘 못하죠.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약간 그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니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꼬아 보일 수가 있다. 예. 힘들게 사는 모습이 좀 꼬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정상인 거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